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소중해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살고 배우자와도 할 말이 줄어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랜 친구 한 명,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살아온 인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아픕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되고 누구는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누구는 여유롭고 누구는 아직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날 때 오히려 숨겨야 할 세 가지. 여기서 말하는 숨김은 거짓이 아니라 배려이고 절제이고 성숙한 우정을 위한 지혜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솔직한 걱정은 숨기는 게 좋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다들 어디 하나씩은 불편한 데가 있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병원 다니는 것도 일상이 되고. 그런데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요새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안 좋고 또 뭐가 안 좋대 한 달에 약값만 얼마인지 알아? 처음엔 친구가 걱정해줍니다. 아이고 그래? 어디 좋은 병원 없나? 하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도 사람입니다. 지칩니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만나면 또 아픈 이야기 듣겠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집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벗과 더불어 논일 때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여 서로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물론 정말 큰 병이 생겼거나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불편함 늘 안고 사는 작은 근심까지 친구에게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새 건강관리 좀 하고 있어. 산책도 다니고.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으니 다행이야.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상대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품위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심은 나누면 2배가 되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 친구와의 시간은 기쁨을 나누는 자리여야 합니다. 근심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오래가는 우정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는 게 좋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특히 오랜 친구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나도 나름 괜찮게 살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 자랑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요새 회사에서 승진해서.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처음엔 친구도 축하해줍니다. 그래? 잘 됐네. 하지만 매번 그 이야기만 들으면요. 특히 그 친구 자식이 힘든 상황이라면요. 말하지 않아도 거리가 생깁니다. 질투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불편해집니다. 재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요새 투자한 게 잘 돼서 우리 집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이야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덕을 쌓는데 힘써라. 겸손한 자는 존경을 받고 교만한 자는 멀어진다.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데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나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내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처음엔 그냥 겸손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분들입니다. 자기 자랑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시는 줄이고 공감은 늘려야 합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같이 안타까워해주세요. 친구가 기뻐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좋은 일은 조용히 감사하며 간직하세요. 이게 어른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 상대의 부족함을 알아도 숨기는 게 좋습니다. 이건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서로를 잘 알잖아요. 누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실수를 합니다. 또는 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친구 또 저러네. 내가 말해줘야겠어. 내가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맞지. 그래서 말합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봐도 그건 아니야. 너 그런 성격 때문에 늘 손해보는 거 몰라? 친구를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만나는구나. 나를 고쳐주려고 만나는구나. 이건 우정이 아닙니다. 이건 가르침입니다. 우리 나이 되어서까지 누가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사람의 사사로운 일을 말하지 말라. 사람의 능력 없음을 말하지 말라. 친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돈 관리를 못합니다. 건강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정말 위급한 상황은 다릅니다. 친구가 정말 위험한 일을 하려 한다면 말려야죠. 하지만 일상의 작은 부족함까지 일일이 지적하고 고치려 들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지나치면 멀어지고 덜하면 상한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침묵, 적당한 모른 척. 이게 오래가는 우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물이 차면 넘치고 달이 차면 기울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지나치면 멀어집니다. 친구에게 너무 솔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잘해주려 하면 빚진 기분이 듭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지 교담여수.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다. 물은 맛이 없지요? 하지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알고 가끔 편안하게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아무것도 묻지 않더라고요. 요새 어떻게 지내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위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대화를 원한다는 걸. 이게 어른의 우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걸 잃습니다. 젊음도 잃고 건강도 잃고 때로는 꿈도 잃습니다. 하지만 하나 얻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란 뭘까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아는 것.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길지 아는 것.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그냥 두는지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너무 솔직한 걱정은 숨기세요. 친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근심을 주지 마세요. 둘째,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세요. 겸손은 당신을 더 품위 있게 만듭니다. 셋째, 상대의 부족함을 알아도 숨기세요.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세 가지는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배려입니다. 이건 절제입니다. 이건 성숙한 관계를 위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 서로의 온기가 가장 따뜻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친구를 만날 때 조금 덜 솔직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편안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